안녕하세요, 코팅드랍입니다. 오늘 시공할 차량은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 투명 언더 코팅 시공 전 모습 보겠습니다. 일단 시공하기 전에 여기 미션 부분이나 엔진 부분, 이런 커버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검수가 필요하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과 미션, 여기 중간 부분에 누유가 되는지 검수가 필요한데요. 이런 곳에 누유가 되면 엔진 미션을 탈착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누수 같은 경우는 이쪽 라지에터 부분인데요. 라지에터 호수 있는 부분에 누수가 되는지 검수가 필요하죠. 그 다음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쪽에 보시면 라지에터 고크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쪽 부분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수가 필요하죠. 그 다음 여기 로암 있는 부분인데요. 로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다 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 주행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용접 부분을 따라서 부식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신차했을 때 이런 곳에 반드시 녹방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하부를 보면요, 이렇게 고압 케이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압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쪽에 물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고장이 안 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고장이 나면 모두 소비자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바퀴 회전력에 의해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모두 다 염화칼슘으로 범벅이 되죠. 그래서 염화칼슘 방지를 하려면 염화칼슘이 묻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해야 염화칼슘 방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면을 보겠습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졌는데요. 페인트가 칠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기 안에 페인트가 까졌기 때문에 보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측면을 보겠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물 빠지는 배수구 라인인데요. 물 배수구를 막으면 안 되죠. 만약에 이쪽에 언더 코팅을 두껍게 하다 보면 여기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고요. 1mm 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반 이상이 지금 막힌 상태인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 막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바닥면을 보면 이런 물 빠지는 배수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압 하부 세차를 하면은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실로로 다 막혀 있죠. 그래서 하부 세차를 하면 이쪽 라인에 물이 고여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뒤쪽을 가보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용접 부분을 따라서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죠. 이 차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차, 수입차든 어떤 차든 대부분 이런 상태로 출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홀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많고요. 여기도 많고. 하부 세차 시 이 안쪽으로 물이나 오염물이 들어가서 물 빠짐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쪽에 언더 코팅을 두껍게 하다 보면 이쪽 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죠. 그래서 언더 코팅 하기 전에 이런 곳에 다 방청 도장 후 투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공 후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투명 언더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이것이 엔진 부분인데요. 엔진 커버서부터 머플러까지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조수석 부분이고요. 로암이 있는 부분 모두 다 코팅이 되었고요. 그 다음 용접 부분을 따라서 녹이 잘 나는데 그쪽 부분에는 외부용 방청 왁스를 도포를 하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앞바퀴 휠하우스 부분인데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모두 다 코팅이 됐고요. 저쪽에 보시면 저 브레이크 라인이 있는데요. 염화칼슘은 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서 이쪽 부분에 머물죠. 그래서 나중에 브레이크 파열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머무는 모든 곳에 코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홀 속에 염화칼슘이든 오염물이든 이런 홀 속으로 들어가서 부품 속에 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도 마찬가지 다 코팅이 되었고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이 냉각수 라인인데요. 히터호수 라인인데 이쪽 부분에 염화칼슘이 머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방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면 이쪽에도 마찬가지 커버로 다 되어 있는데요. 커버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방음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보면 커버 안쪽으로 염화칼슘이나 오염물이 들어간다. 그럼 제거하기 힘들다. 이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부분에 염화칼슘이 머무니까요. 볼트, 너트 반드시 방청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물 빠지는 배수로가 있죠. 이런 부분에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물 라인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을 가보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도 채 1mm 채 되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물이 갇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죠.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물이 유입이 되면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물 빠지는 배수로는 이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박히는 이런 부분은 이런 속 안쪽에는 녹이 잘 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품 쪽을 보면 이런 홀구멍이 많죠. 이런 안쪽으로 뭔가 들어간다. 뭔가 들어가면 항상 자동차의 녹은 위쪽이 아니고 바닥면 쪽에 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머물기 때문이죠. 물이 흐르는 곳은 녹이 좀 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머플러도 마찬가지 모두 다 코팅을 하였습니다. 그럼 투명 언더 코팅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 언더 코팅은 하부 면적 100%를 코팅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장치에는 절연 코팅이 가능하고요. 철로 된 곳에는 방청 코팅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차에는 가장 적합한 코팅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차 하부를 보면 배터리도 있고요. 전기장치, 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든 뭘 하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빗물은 별 문제가 없지만 고압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커넥터 안으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 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거 보면 시공 방법, 시공 가격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 코팅 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펠리세이드 엔진 코팅 시공 후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앞쪽인데요. 앞쪽 플라스틱 부분에 모두 코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여기 어스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휴즈 박스 안쪽인데요. 릴레이라든가 휴즈 모두 저런 코팅을 하였습니다. 여기 ECU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코팅이 되었고요. 여기 플러스 단자 부분 모두 코팅이 됐고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여기 전기장치도 있고요. 센서, 커넥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호수 부분에도 모두 코팅이 되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센서라든가 커넥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 때문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 코팅 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